자, 33일째 봅시다.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실제냐, 실제냐, 아이를 쓰느냐, 어휘를 쓰느냐. 근데 뒤에 문장을 보게 되면 인물을 찾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쓰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존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즉 어휘를 쓰는 단어는 사실의 경우와 형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에는 사실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첫 번째인 실제, 아이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관리사무소의 부주의로 인한 단전 사태에 주민들이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는데,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의 부주의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배상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보수 또는 수구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험에 커지고 있다. 보수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하게 되면 보호하고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다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수구 이렇게 되게 되면 구자가 이게 오렐 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 것을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근데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험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보수보다는 수구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형편이 어려워 지난달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연체했다 이렇게 나오죠. 보험금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이에요. 보험회사가 보험을 든 사람한테 지급되는 그런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새끼나 줄 따위를 사리어 놓은 돌림 또는 새끼나 줄 따위를 사리어 놓은 돌림을 세는 단위라는 뜻을 가진 것은 곱팽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곡식이나 장작 따위에 더미를 세는 단위 또는 한 가리에 20단이다 이렇게 되죠. 가리가 되겠어요. 가리. 그래서 이 단, 어떤 것을 묶어 놓은 것을 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 20단을 묶어서 한 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길고 가느다란 물건에 한 주 만에 들어올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모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무서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무서리 같은 경우가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느낌상으로 보면 무서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서리가 아주 짙게 내리는 서리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묽은 서리예요. 묽은 서리. 그래서 이 무서리하고 약간 상반되는 의미로 아주 짙게 내린 서리를 뜻하는 것은 무서리가 아니라 뭐겠어요? 된소리라는 뜻이에요. 된소리. 된소리 맞았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물마라는 것은 비가 와서 땅 위에 넘치는 물이에요. 비가 좀 많이 와서 땅 위에 넘치는 물을 뜻하는 물마.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제라는 게 나오죠. 제라는 것은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 말고 첩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첩이 한 제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제 할 때 어이를 썼잖아요. 그렇죠? 예, 어이를 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어이를 쓰지 않고 아이를 쓰는 제라고 쓰는데 제가 아니라 어이를 쓰는 제가 맞아요. 그다음에 접은 얘도 단위를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과일이나 채소를 나타내주는 단위인데 100개를 뜻해요. 100개. 그래서 과일 100개를 한 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한자 성어를 볼까요? 다음에 제시된 한자 성어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시오. 예, 띄어쓰기. 사진에서 띄우고, 본 띄우고, 바와 띄우고, 같이 띄우고, 절경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본하고 바하고 띄우느냐 붙이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먼저 볼까요? 다음과 띄우고 같이 띄우고 통보하여 띄우고 온바 띄우고 알려 띄우고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본하고 바하고 띄웠었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온하고 바하고 붙였었잖아요. 예. 근데 위에 거는 바가 어떤 걸로 쓴 거냐면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의존명사는 그 앞에 말과 띄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밑에 거하고 형태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분 같은 경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조사를 붙일 수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요 바 같은 경우에요. 이 바 대신에 의존명사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있잖아요. 그 것으로 한번 바꿔 써보는 거죠. 바꿔 썼는데 문장이 자연스럽더라. 그러면 의존명사로 쓰인 거구나. 그래서 앞에 거 띄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거는 붙였었으니까 바가 이 의존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니은 바의 형태로 어미로 쓰인 거예요. 어미로 쓰인 거예요. 자, 맞춤법. 예. 예, 알려드립니다. 붙였어도 상관없죠. 근데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니까. 오이를 쪼개가지고 부추 양념해서 묻혀서 넣은 것이 오이 소백이란다. 이렇게죠. 일반적으로 뭐 오이 소백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많고 오이 소박이라고 쓰는 사람도 많죠. 근데 오이 소박이가 맞아요. 예, 그래서 오이라는 단어하고 소박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자, 한자 성어요.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루는 말이다. 5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예, 거안재미 이렇게 돼요. 거자가 들다 이런 뜻의 거자고요. 안자가요 책상 이런 뜻인데 사실 여기서 책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밥상이에요. 밥상을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었냐면 재미 이렇게 되죠. 어디까지 들었어요? 밑자가 무슨 밑자예요? 눈썹까지.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서 드릴 때 이렇게 눈썹까지 올려서 드렸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요즘하고는 많이 어긋나죠. 예. 인생의 기령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
10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어요? 예, 새옹지마. 새자가 변방새, 옹자가 늙은이 옹 이렇게 되는데 글자 뜻 그대로 하면 변방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이에요. 자, 딸을 낳은 즐거움 3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예, 농화지경. 근데 이 와자가 원래는 주로 어떤 와자를 쓰이죠? 기화를 뜻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기화가 아니라 실패를 뜻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같은 데서 딸을 낳으면 그 딸아이한테 여자들이 나중에 크면은 할 일 중에 하나인 바느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실패를 줬나 봐요. 예, 그래서 딸을 낳은 즐거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을 낳은 즐거움 이렇게 되죠. 8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죠? 농장지경. 두 번째 글자만 틀리죠? 그래서 이 장자는 여기서 구슬을 뜻해요. 구슬. 예, 구슬을 가지고 놀으라는 뜻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4번이 답이 되죠. 뭐라고 읽어요? 예, 백아절연. 뭐 중국에 백아라는 사람하고 종자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1번은 간담상조. 간자가 우리의 창자 중에서 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담자가 쓸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사이를 간담상조 이렇게 말을 해요. 2번은요. 불치함은 치자가 부끄럽다 이런 뜻인데 부끄럽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함은이 뭐예요? 아래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라고 읽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는 많이 아는 거잖아요. 중원, 충록. 예, 중원, 충록. 이거는 천하를 차지하려는 다툼을 뜻하는 거예요. 천하를 차지하려는 다툼. 그 다음에 7번에는 견문, 발검. 이 두 번째 문자가 무슨 문자 같아요? 옆에 벌레충이라는 부수가 쓰여져 있잖아요. 곤충과 관련되죠? 모기예요, 모기. 그러니까 모기를 보고 그 모기를 잡으려고 뭘 뽑았어요? 칼을 뽑았다 이런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속내는 것을 뜻해요. 자, 9번에는 엄이 도령 이렇게 돼요. 엄자가요 가리다, 귀를 가리다. 도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명자가 방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깨로 남을 속이려 한다. 자, 그 다음에 관용어구. 달도 차면 기운다. 저번에 나왔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 성어는 화무 11홍이라고 말을 했었죠. 예.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예, 이 절에 가면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비린내 나는 젓갈도 절에서는 금지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그 젓갈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이 되겠어요. 눈치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군색한 일이 없다. 아, 근데요, 여기서 군색한이라는 말이 있고 궁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달라요. 예, 궁색이라는 것은
아주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궁색. 근데 여기서 쓰이는 군색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옹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궁색하고 군색하고 좀 가려서 써야 돼요. 3번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디귿이 답이 되겠어요.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도 저번에 나왔었던 말이죠.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또 다른 뜻도 있다고 그랬었죠.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보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5번에 대안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자가 큰 대자를 쓴단 말이에요. 작자가 소환할 때 소자가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당연히 대안이 더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환이 더 춥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되죠. 대안보다 소환 무렵이 더 추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